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반전 가능한가? 제가 당뇨병 반전 가능하다는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닐 버날드 당뇨병 전문의사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오늘도 Forks of Knives의 세 번째 의사입니다. 닐 버날드. 당뇨 전문의사시죠. 이분은 책임있는 의사위원회 창립 회장입니다. 책임있는 의사회가 어떤 단체인지 보면 예방의학을 권장하고 국민에게 해로운 식습관 권고와 동물 실험을 전속시키는 세력에 대항하는 단체이고요. 동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채식을 권장합니다. 보다 윤리적인 실험 방법을 찾고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책임을 느끼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닐 버날드는 다른 식이요법들보다 3배 이상 더 효과적이며 약물 치료 없이 당뇨 반전을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신의 당뇨 반전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물성 위주의 진짜 식품, Whole Food Plant Based, 이 식품, 우리가 말하는 완전채식이죠. 동물성 제품은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시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식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시고 정말 이 일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면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네요. 당뇨병이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특별히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에너지화하는 전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구조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에 전 세계 인구의 9.3%가 당뇨를 앓고 있는 인구로 봤고요. 2045년에는 10.3%로 증가하리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현재 약 20세에서 79세 인구 중에서 4억 6,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20%가 당뇨를 앓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100만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1형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3억 7,400만이 2형 당뇨 발병 위험에 놓여 있고요. 당뇨 환자의 50%는 진단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사는 형편이고 특별히 2형 당뇨가 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당뇨 환자들이 79%가 저임금이나 중간임금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뇨 치료의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미국은 3분의 1, 33%인 1억 명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보면 2016년 현황을 2018년에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19년에 9.3%보다 16년에 더 많은 14.4%의 당뇨병 환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죠?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랏빛과 더 짙은 가지색, 즉 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구야나, 수리남의 멕시코 같은 데에서는 2015년, 2019년 발표보다 4년 전인데도 벌써 9%가 넘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위 뒤에 나뭇잎과 같이 생긴 기관이 하나 있는데 췌장이죠. 이 췌장에서는 랑겔한스섬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높이는 일을 해주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1형 당뇨병은 태어날 때 아이의 췌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없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투여받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당뇨병인 제2형 당뇨병은 태어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살면서 췌장세포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근육세포로 당을 넣어주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어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형 당뇨를 보면 베타세포 기능 보존이나 사멸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인슐린 활동장애가 주로 많은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포도당으로 변화돼서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화해야 되는데 근육세포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활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느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과정 근육세포로 당이 들어가는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육세포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오면 열 수 있는 열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열쇠가 딱 와서 인슐린 수용체에 붙으면 통로가 개방이 됩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인슐린 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식이에서 정상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우리 혈중에 정상지방이 많으면 이 정상지방이 인슐린 수용체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인슐린 들어와도 열쇠 구멍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통로가 막히고 이 당은 혈관 안에 많이 머물게 돼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러게 됩니다. 당뇨의 원인은 보면 유전과 환경이에요. 부모가 또는 형제자매가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취약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 유념해야 될 것은 모두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 유전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비만. 이 비만이 당화혈색소하고 51%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26에 해당되는 건데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과식, 스트레스, 과음,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임신 이런 환경들이 다 당뇨를 일으키게 쉽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특별히 임신 때 당뇨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40%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당뇨는 당뇨병 자체가 죽음을 일으키는 병은 아니죠. 그러나 이 합병증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혈당이 데시리터당 160ml 이상 올라가면 혈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빨간 표시와 파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혈관하고 문제지요. 뇌졸중, 심장마비, 말초동맥질환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세 혈관의 합병증이 오는데 말초신경질환, 당뇨성 신질환, 당뇨성 망막질환, 성인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뇨성 발. 15%의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이 발에 상처가 나면 낫지 않고 결국은 썩어 들어가면서 발을 다리를 자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당뇨성 발은 하지절단 위험이 30배, 당뇨 아닌 사람보다 30배가 높습니다. 3000%죠. 그 다음에 눈에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과 안압이 높아지는 이런 부작용, 합병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만을 보잖아요. 1994년, 2000년, 2009년 당뇨 1994년, 2000년, 2009년 거의 지도가 비슷하죠. 비만한 사람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이 25%가 넘는다. 그러니까 비만이 이제는 몸 관리하고 날씬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닐 버널드 팀이 1999년에 예방의학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예비 연구한 것을 나타냈어요. 출판을 했는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개선 관리인데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와 그 다음에 저지방 완전 채식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예비 연구는 왜 하냐면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혹시 결과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결과가 어떤지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연구 대상자가 11명이라서 적지만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달하고 2주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추천된 운동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없이 시기만 이렇게 중재를 했어요. 근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공복 혈당이 2배 이상 떨어지고 체중도 거의 2배, 투약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는데 대조군은 줄인 게 없습니다. 인슐린 투약 용량도 감소했어요. 대조군은 감소 안 했습니다. 근데 HDL 속도가 급히 떨어졌다는 거 있는데 이건 아마도 총 콜레스테롤과 LDL과 중성지방을 측정했으면 그것도 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다이어베틱 케어라는 그 당뇨 전문 학회지에다가 연구를 해갖고 냈는데요. 어떤 연구가 나왔냐 하면 저지방 완전 채식이 2형 당뇨 환자들의 22주간 무작위 임상 실험에서 혈당 조절과 심혈관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2군으로 해갖고 50명, 49명 해갖고 연구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했더니 이 연구 결과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저지방 완전 채식과 미국 당뇨협회가 만들어 놓은 식사하고 같이 했을까요? 그걸 갖고 실험 연구를 했는데 당뇨 약물 사용이 거의 2배나 줄었고요. 당화혈색소가 1.23 줄었습니다. 체중이 약 2배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2배 LDL 감소됐습니다. 소변 알부민도 한 150% 이렇게 감소됐죠. 여기 보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졌다. 1.23이고 0.23 떨어졌다. 이 대단한 차이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3개월간 평균치를 보는 수치예요. 몇 개가 붙었냐.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보통 6.5 이하가 정상인데 5.6 미국에서는 5.7부터 당뇨 전 단계라 그래서 위험하다. 준비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6년쯤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는 2.4배, 여자는 3.1배 6년 이내에 당뇨 걸릴 확률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봤더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1.23 같으면 6.25에서 5.6 그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더 많이 떨어졌죠. 5.6 이하로 쭉 떨어지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운동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운동가 식이요법을 추천해가 쭉 하게 하면 당뇨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채식 유형과 신체 질량 지수 연구를 했는데 2형 당뇨병하고 봤습니다. 아까 비만하고 당뇨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특별히 재림교인 건강연구 2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69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이 대상자를 재림교인으로 한정지었냐 하면 이들은 술, 담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종교가 같아요. 그 다음에 차도 거의 마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식사 패턴만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습니다. 자, 그 연구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비건이라는 말은 순수 채식가입니다. 멸치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브 락토베지테리안은 계란과 우유는 먹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생선은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세마이 베지테리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 사람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omnivore은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요 5가지 분류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재림교인 연구 2를 보면 체질량 지수가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25 이하 정상이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25부터 이제 높다고 그러잖아요. 비만 전 단계,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채식하는 채식이 포함되어 있는 완전 채식부터 조금 덜 포함되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신체 질량 지수가 나왔고요. 신기하게도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E형 당뇨병 발생 빈도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채식이 체질량 지수가 비만이 E형 당뇨하고 관계가 굉장히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서 카나다의 음식 가이드를 보면 단백질에 보면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다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추천한 음식 보면 기름기가 없는 고기 단백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추천한 건강한 식사도 생선, 가공류, 적색류, 치즈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닐 버나드가 연구한 것은 과일과 통곡류와 콩종류와 채소, 전혀 멸치 하나도 섞이지 않는 식사를 중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고당 지수와 저당 지수 식품을 이렇게 했는데 밥을 먹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1시간 이내에 혈당을 얼마만큼 올리는가 많이 올리는 식품에는 콘칩, 감자, 수박, 대추야자, 흰빵, 흰밥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 게 렌틸, 케일, 사과, 바나나, 파스타, 브로콜리 이런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그러면 배가 부르다가 금방 허기가 싹 지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식품들을 섭취할 때는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 식후 30분에서 1시간에 운동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돼서 혈당과 비만 다 떨어뜨리는데 좋은 음식들은 콩 종류, 마그네슘이 많은 브로콜리, 시금치, 견과류, 토마토, 멜론, 딸기 이런 음식들입니다.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E형 당뇨 반전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천 팁이 이런 겁니다. 동물성 제품은 완전히 끊는 겁니다. 육류는 물론이고 유제품, 아이스크림,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가공류, 생선, 계란까지 완전히 다 끊는 것입니다. 아, 요거는 먹어도 되겠지 하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식물성 기름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식물성 기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건강한 식단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고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고 비타민 A, C, E, K가 많이 드는 음식물들을 섭취하면 대부분 당뇨 반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조절해야 돼서 의사한테 나 이렇게 먹어서 떨어진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시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도 안 되시면 충분한 수면을 좋은 질의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시면 스트레스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당뇨는 반드시 반전될 수 있으리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